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가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대한 핵 우산 제거뿐만 아니라 괌, 하와이에 있는 미군 전략 자산까지 모조리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곧 미국에게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무력화를 요구한 셈인데요. 동아일보는 앤드류 김 전 미국 한국임무센터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서 풀어놓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뒷이야기를 22일 보도했습니다. 비공개 강연은 스탠포드대 동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열렸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김 전 CIA 센터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크게 달랐으며 특히 북한이 괌, 하와이 등 미국 영토 안에 있는 전략 자산까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김은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B2 스텔스 폭격기와 같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미군 전략 자산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 외에 북한을 위협하는 어떤 무기도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가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한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깊이 고민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말 진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던 거죠. 북한이야말로 탑, 다운 회담 형식에 얽매여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측이 비핵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북한 김혁철 등 대미 특별대표 실무협상단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은 하노이 회담 전까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며 북한 김정은이 군사기밀이랍시고 협상 실무 책임자에게 관련 정보를 주지 않았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외 핵시설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혁철은 그런 이야기는 나도 처음 듣는다며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이건 곧 미국에서 알고 있는 북한의 군사기밀이나 정보력을 북한의 실무 협상자인 김혁철에게조차 북한 김정은은 비밀로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서도 속셈이 드러났는데요. 앤드류 김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자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시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김은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언론들이 한국의 역할을 중재자로 계속 보도하자 미국 측이 청와대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3월 21일 오후 청와대에 들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CIA 전 센터장 앤드류 김과 정의용 실장은 오촌 친척관계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미국 관료가 하노이 노딜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한 주장을 펴면서 해석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강경 발언도 미국의 태도와 같이 한다는 평가와 그간 흐름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교차합니다.
비핵화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립 없이 오직 북미 정상회담 성사만을 위해 협상을 시작한 데에서 출발한 문제라는 시각과 미국이 일관성 없이 비핵화 문턱을 옮기고 있는 것일 뿐 북측의 특정 요구가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라는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가에서는 전략 자산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협상 과정에서 북미가 서로 요구안을 주고받으면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두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두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정이 결코 순탄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과거와 다른 미국 간의 협상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북미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라며, 북미 간의 70년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다가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두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나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라고 생각한다 강조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월 5일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조절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풀어나가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도 가능한 남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특강에서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현 단계에서도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대비하는 작업이 많이 있다며 밝혔습니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과 유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금강산 관광도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시설을 복구하는데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건 개성공단 실무자들의 개성공단 출입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제재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재 해제를 위해 UN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요청을 유보했으나, 제재 해제 문제가 북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해 조속히 타결이 어려워진 만큼 미국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미 협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아낀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겠죠. 또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 설치가 합의됐는데, 필요하다면 경제 시찰단을 통해 관련 모델을 검토 연구해 나가는 작업도 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한편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불발 배경과 관련해 핵심은 비핵화 범위에 대해 아직도 의견 접근이 안 된 측면이라며, 미국의 상응 조치, 특히 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탑다운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 데 대해선 북한의 편을 들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중요한 결정은 북한 김정은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탑다운 방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론이 탑다운 방식이 회의적이라는 이 시점에 저 말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탑다운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실무 협상 등을 통해 옆에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 걸 보면 이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걸 의미하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간의 입장을 절충해 나가는 데 중재 역할을 당부한 것 같다 생각을 밝혔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중재자 역할을 위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조명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에 북한 핵시설 지역으로 지목한 곳이 영변 인근의 분강지구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여러가지 정보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노재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분강은 시설이 아니고 영변 내에 있는 일부 지역을 부르는 지명으로 알고 있고, 분강이 핵시설이냐는 물음에는 분강은 핵심 시설로부터 이격된 지역에 위치한 지명이라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추정사항으로 알고 있다 밝혔는데, 이건 말을 아끼고 비밀에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 오로지 북한과의 협상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를 담보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전략무기 철수나 제재 해지는 없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정부.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